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클라스원 이문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2017년부터 HRD 협회 이 행사를 제가 항상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앉아 계신 곳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되게 좀 감회가 새로운데, 저는 HRD 쪽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좀 클라썸으로 옮겨서 이제 HRD와 관련된 플랫폼 쪽을 이제 컨설팅 해드리는 걸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단톡방에서도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 뭐 질문 같은 거 올라오면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는데 그 단톡방에 제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가끔 이제 개인톡으로 야, 너 좀 그만해 이렇게 그래도 보니까 반갑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연락 오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오늘 그 줌 세션에도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클라썸을 좀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HRD 담당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교육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사업 쪽으로 왔기 때문에 HRD를 사업으로 바라봤을 때 좀 어떤 모습인지, 미래는 좀 어떤 모습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 클라썸을 조금 보여드리고요.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이제 미래 러닝 앤 디벨롭먼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네, HID 협회 분들께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경정 교수님 그 발표부터 계속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줌으로 참여하다가 이동을 했는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돈이냐? 아니다. 결국에는 이 조직에서 내가 발전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고 저희 클라스룸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합니다. 클라썸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는 그럴 때마다 이제 한 문장으로 좀 표현을 드리자면 성장을 위한 학습 소통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강조를 하는 부분이 항상 이 성장, 발전 쪽에 있고요. 또 강조하는 부분이 이 소통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소통 쪽에 강조를 하는지 뒤에 좀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5월 3일에 이제 중앙일보에 일면에 좀 기사가 났는데 90년대 혁신 창업이 뜬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미래의 일론 머스크라고 했는데 좀 일론 머스크에 비교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지만은 클라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5문장으로 좀 소개를 드리면 18년도에 좀 창업을 했고요. 포브스 아시아 선정 100대 유망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유치를 해서 지금 국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국내 기업입니다. 25개국 지금 6,000개 기업, 기관, 대학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대표적인 국내에 이제 도입한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시면 LG 인하원, 마켓컬리, LH 남부발전, 대학교는 연세대, DB 인재개발원 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1분기 이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스타트업 5번째로 좀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사실 에듀테크에서는 이렇게 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뭔가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접속해서 B2C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장률 높은 스타트업 탑5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현재 클라썸은 50명 정도 되고 개발진이 40명이 좀 넘어갑니다. 사실 개발진 40명 뽑기가 요즘 스타트업들 채용하기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40명까지 지금 개발진들을 채용해 놓은 상태고요. 100명까지 확대를 위해서 지금 채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70명을 좀 채울 것 같고요. 올해 말까지는 100명 정도 돼서 아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될 거라고 지금 다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제가 맡게 된 이유는 지금 대부분의 팀원들이 언니쉬 아메리카 오늘 시작을 하는데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미국에 좀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ATD 되게 핫한데 사실 클라썸은 ATD도 물론 좋지만 언니쉬 쪽을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언니쉬 에서 발표 나오는 이런 세션들을 좀 디브리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브리핑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 단톡방에 제가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썸이 바라보는 러닝 앤 디벨롭먼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재 공개 가능한 범위까지 조금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부 자료도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줌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내용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오늘 제가 공개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은 개인 미팅을 통해서는 좀 소개드릴 수 있어서 말씀 주시면 개인 미팅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발표에서 이런 짤을 쓰는 거는 아마 저희가 최초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희가 2022년 상반기에 집중해온 학습의 변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제일 핫한 키워드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HID는 어떤 좀 변화를 가져올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이런 수직적으로 진행되던 모든 것들이 수평 조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그렇다면 HID 자체도 더 이상 HID 담당자가 탑다운으로 교육을 설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누구나 임직원 모두가 이제 서로가 서로의 배움의 주체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저희가 사분면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좀 만들어 봤는데요. 여태까지는 이 유형 1의 집체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뭐 지금도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HRD 부서가 주도를 하고 일정 기간에 일어나는 교육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보통 이제 학계에서는 교육이 이제 이벤트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집체 교육들이 약간 이벤트성으로 남는 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사분면 넓혀서 보면 앞으로는 이 코크리에이션 러닝이 강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 학습자가 곧 교육자고 교육자가 곧 학습자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와 있고 그거에 대한 사례들도 많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형 1과 2 그리고 이제 이러닝 형태의 유형 3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이 유형 4의 지식 공유형이 이제 만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크리에이션 러닝의 이제 셀프 페이스드 러닝 또 상시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식 공유 형태의 학습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상반기에는 이거를 집중을 해가지고 클래스룸 프로덕트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었습니다. HID 코리아 2022 저희 컨퍼런스 참여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이 프레이즈가 정말 저희가 생각한 방향성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더라고요. 전수 교육에서 공유 학습으로 또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 자기주도 학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핵심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HID 협회에서 정말 좋은 아티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도 항상 구독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5가지 사례가 좀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KB금융그룹이나 포스코 ICT, 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이제 지식 공유가 중요해질 것이다. 또 신기술 역량을 위해서 학습 조직이 중요해질 것이다. 또 자율적인 게 되게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HID 협회에 올라왔던 아티클들을 제가 좀 핵심 부분들을 좀 발췌를 했던 내용들인데요. 아마 이 자료는 제가 그 발표 자료 공유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클라썸이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환경들을 많이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클라썸을 쓰게 되면 누구나 쉽게 영상으로 자기의 강의 자료나 학습 자료들을 찍어서 올리고 또 사내에 전파를 할 수 있고요. 또 상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강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회의의 형태일 수도 있겠죠. 소수가 참여한 회의인데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면 클라썸 내에서 이것들을 공유를 할 수 있고요. 또 이 내용들을 서로 평가를 하거나 의견들을 남기고 또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런 콘텐츠적인 것보다는 학습 커뮤니티가 앞으로 중요해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습 커뮤니티 내에서 누구나 의견을 올리고 또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또 블렌디드 러닝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는 저희는 HID 담당자분들께서는 콘텐츠에 조금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콘텐츠를 좀 잘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만들더라도 한 달 정도 잡고 기획부터 설계까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누구나 10분짜리 영상이라도 학습 자료를 쉽게 올리고 또 오프라인과 라이브, 영상, 퀴즈 그리고 외부 자료까지 다 블렌드 러닝으로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학습 문화가 변화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거를 좀 2022년 상반기까지 집중을 해서 기능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대표적인 5월 업데이트 사항을 좀 살펴보면 클래스룸 내에는 지금 줌 자체가 인터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클래스룸에서 줌을 개설을 하면 실제로 줌에서도 그 강의나 회의가 열리고요. 또 그 강의가 진행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클래스룸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이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그 영상을 보고 학습을 이어나갈 수도 있고요. 되게 기본적으로 있는 영상 강의도 되어 있고 또 링크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솔직히 요즘은 내부적으로 모든 걸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 워낙 좋은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외부 자료들을 링크 형태로 가져와 가지고 그 안에서 학습이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학습을 이제 간단하게 평가하고 이해도를 볼 수 있는 퀴즈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약간 콘텍스트로 올릴 수 있는 노트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많은 유형들의 이제 교육 콘텐츠들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줌 강의가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기능이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됐는데, 이 기능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게 더 이상 콘텐츠를 만들 때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줌 키고 그냥 프레젠테이션 하나 열어놓고 한 10분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쉽게 강의 콘텐츠로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HR 담당자분들께서 그 업무 부담감도 좀 줄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콘텐츠를 확보하는 건데, 외부 콘텐츠를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전문가들은 사실 회사 내에 있습니다. 회사 내에 있는 분들이 가장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회사 내에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만들 때가 그 교육생들이 학습 효과들을 가장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로 누구나 이렇게 줌으로 쉽게 강의를 올릴 수 있는 기능들을 최근에 업데이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룸의 레퍼런스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25개국 6천 개 기업들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공공기관부터 대기업, 스타트업까지 이제 다양하게 쓰고 계시고요. 대학교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도 연대와 카이스트에 지금 전교에 도입돼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왼쪽에 보면 스파크 더 파워 오브 러닝 투게더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토입니다. 교육에 함께 배움으로 함께 학습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클래스룸이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또 HR 담당자분들께서도 되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일 것 같아서 좀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ATD 엄청 따끈따끈한데, 저도 ATD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계속 매년 보고 있습니다. 매년 보고 디브리핑 세션도 참여하고 제가 갈 수 있으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 이어지는 ATD 키워드들은 되게 확실했습니다. 러닝 저니, 러닝 인게이지먼트, 리더십.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이제 좀 지루합니다. 5년 내내 같은 내용만 나오다 보니까 되게 지루한데, 2022년에 처음 등장한 키워드가 좀 두 가지가 있어서 좀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가 하이브리드 워크고, 두 번째가 러닝 이코시스템입니다. 하이브리드 워크가 뭐냐라고 하면, 재택과 사무실 근무가 이제 혼합된 형태의 이제 일하는 방식인데,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도 좀 선포를 했죠. 3일만 뭐 사무실 나오고 나머지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고 했을 때, 교육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더 이상 이들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전처럼 뭐 집체 교육으로 이제 모여서 교육합시다 이것도 안 될 거고, 줌에서 만나요 라고 하는데 누구는 집에 있고 누구는 사무실에 있고 이런 경우도 생길 텐데,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채용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예전처럼 막 한 번에 모아놓고 이제 뭐 4금 모이세요 교육합시다 이게 더 이상 안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강조되는 거는 결국에는 워크플로우 러닝이 이제 중요해질 거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ATD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고 워낙 디브리핑에서도 많이 나올 내용이라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지만은, 워크플로우 러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워크에 밀접하도록 임직원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좀 불가능하긴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유튜브나 워낙 이런 콘텐츠들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이제 그런 영상을 찍고 하는 거에 익숙해졌고, 요즘 특히 새로 들어오는 N세대들이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보니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러닝을 위해서는 콘텐츠의 추천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콘텐츠를 추천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학습자 분석이 되게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학습자 분석 같은 경우는 HR 담당자분들께서 여태까지 계속 고민을 해오셨던 부분들이고,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룸의 이제 하반기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 하나가 학습자 분석을 해두신 내용들을 클래스룸에 기입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학습했던 내용들, 그분의 역량, 직무들을 이제 클래스룸 내에서 한눈에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컨텐츠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우리 콘텐츠 추천해 주는 거 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컨텐츠를 그 업체만 계약해서 콘텐츠를 받아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컨텐츠에 대한 분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에서 만든 자료들 이런 것들은 컨텐츠 분석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다양한 뭐 교육 업체들에서 받아온 컨텐츠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고, 저희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 이제 1년 내로 이제 1년 내도 아니고 한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 봤을 때 콘텐츠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개를 할 수 없지만은 미팅에서 만나게 되면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오겠는데요. 러닝 이코시스템입니다. 이거 ATD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미국 기업이 이제 러닝 디벨롭먼트를 위해서 평균 25개의 플랫폼과 툴을 사용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사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만 해도 교육하시려면 뭐 줌도 쓰셔야죠, 프레젠테이션도 쓰셔야죠, 전화도 쓰고 카톡도 쓰고 네이버 밴드도 쓰고 되게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에코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클라썸은 사실은 이거를 올 초에 미리 좀 생각을 했었고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익숙하신 플랫폼들의 로고들이 좀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줌이랑도 파트너십을 맺고 게더타운이랑도 파트너십을 맺고 카우카 패들렛도 파트너십을 맺어서 클라썸이 하나의 허브로서 에코시스템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연동들이 되어 있습니다. 클라썸 안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줌도 개설을 하실 수가 있고 게더타운 공간도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로 플랫폼으로 모을 수 있는 곳들은 되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는 저희가 유일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단순히 이 플랫폼들을 연결해 놔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이런 연결뿐만이 아니고 다른 무언가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두 가지가 있고요. 되게 엄청 필수적인 요소의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도 이제 곧 연동이 될 예정이어가지고 네, 추가적으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추구하는 건 지식과 경험이 공유되는 선순환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 선순환이 결국에는 조직이 성장을 하고 또 조직원이 성장할 수 있는 그거를 연결을 하려는 게 목표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네 가지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곳이 소속감이 좀 느껴져야 됩니다. 사실 이 교육에 대한 완강률이나 이런 몰입도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함께 학습하는 인원들 간에 소속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잘 구성을 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어. 지금 함께 배우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나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우리 고민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참여도와 몰입도를 증진을 시키고 또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주 보셨던 피라미드일 수 있는데 네, 러닝 피라미드인가요? 네, 피라미드인데 예전에는 이제 콘텐츠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더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강의랑 책 읽기, 시청학 수업들의 이 수동적 학습 방법들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더라면 사실은 이 참여자 학습 방법 이런 소통 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토의를 할 수 있고 실제로 해보거나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중심적으로 지금 서비스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도입을 어떻게 할까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되게 다양한 도입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냥 클라스만 가져다가 도입을 하시는 방식들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로그인 연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미 그룹웨어나 자체 LMS가 있으신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LMS와 클라썸을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임직원분들께서는 로그인을 하시고 클라썸에는 이제 자동으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들어오실 수 있게끔 연동도 할 수 있고요. 파트너 API라고 해서 지금 만약에 LMS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LMS에서 강의를 개설하시면 실제로 클라썸에서도 그거와 동일한 공간이 생성되도록 연동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HRD 패러다임에 맞춰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게 클라썸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지금까지는 다 구축형 시스템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최근에 기사에서 뭐 사스니, 뭐 클라우드형 서비스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 사스 형태의 클라우드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도입하시려면 정말 많은 기획들이 필요하시죠. 뭐 어떤 기능들을 넣을 건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거를 발주할 거고 구매팀과 경영지원팀과 어떻게 얘기를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으시고 사실은 시스템이라는 게 뭐 아이폰이나 뭐 스마트폰도 똑같은데 2년만 지나면 이게 구식이 됩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또 이거를 또 신규 발주를 내고 또 구축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클라썸은 그러실 필요 없이 클라썸만 도입을 해놓으면 저희가 학습 패러다임에 맞춰서 알아서 업데이트가 되고 가장 지금 HR 담당자분들께 필요하신 기능들을 적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썸에 도입하시면 그런 불편함이 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하지 못한 내용들은 좀 미팅을 요청을 주시면
별도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클라썸 실제로 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썸 같은 경우에 지금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좀 예정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이라는 게 워낙 지금 뭐 앱도 그렇고 이런 웹도 그렇고 사용자분들의 특히 교육생분들 Mz세대들의 눈높이가 워낙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 클라썸의 실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런 형태로 자기가 속한 공간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런 학습 조직 형태의 스터디를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뭐 멘토링을 운영할 수도 있고, 뭐 리더십 교육을 집체 교육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좀 운영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뮤니티와 커리큘럼이 이렇게 한 공간에 전부 다 브라우징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 질문 기능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뭐 이런 형태로 이 학습 조직에 대한 질문들을 이 안에서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AI가 대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 담당자분들께서는 뭐 공지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커리큘럼으로 넘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다양한 형태의 교육 컨텐츠를 좀 업로드 하실 수 있고요. 예전에는 HRD 담당자분들만 이런 컨텐츠를 올리실 수 있었더라면 설정을 통해서 HRD 담당자뿐만 아니고 교육생분들께서도 이 안에서 아니면 임직원분들께서 이 안에서 컨텐츠를 업로드 하실 수 있게끔 설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HRD 담당자분들께서 모든 걸 설계해서 제공을 하는 것들이 아닌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께서 나의 강의 자료도 올리고 교육도 올리고 또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의 교육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좀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줌 링크를 다 뿌려서 교육을 운영하셨다라고 한다면 클라썸은 줌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생분들이나 교육생분들은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줌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지금 많은 시스템들이 그냥 영상만 보게끔 되어 있다면 클라썸은 영상을 보면서 함께 채팅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교육 내용에 대해서 함께 듣는 분들과 강의에 대한 내용들도 소통할 수도 있고 첨부 파일을 올린다거나 이런 인터랙션들도 할 수 있고요. 클라썸 안에서 뭐 익명으로 질문을 하는 형태로 익명 질문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많이 강조되는 내용 중에 또 이런 통계 자료도 클라썸 내에서 볼 수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학습 데이터들을 다 총괄 해가지고 엑셀로 엑스포트 하시거나 PDF 형태로 다 다운받아서 한눈에 이제 결과 보고서로 활용하신다든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이메일로 초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로그인 연동을 하셨다라고 하면 기존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하실 거고요. 만약에 외부 인원이다라고 하면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셔서 초대하는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고 추가적으로 저한테 미팅 요청을 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